관광 개발을 한 두세 곳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청정과 공존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최대한 부합하도록 내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합할 수 있다고 부합할 수 있다. 예. 마라톤 면적이 12배 그리고 6조 원이 넘는 사업비, 제주도 개발 역사상 가장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해발 350에서 580,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바로 도로 하나 밑에 완충 지역에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의 청정과 공존을 외치는 것이고 청정 자원을 지킬 의지도 없다고 보고 공존 또한 외국 자본에게 그 대규모 자본을 넘기는 그런 부분이 과연 제주도민과 공존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똑똑하신 지사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하면서 청정과 공존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 세계 선문화 축제장으로 쓰였던 곳이고 벌써 20여 년간 개발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30% 정도가 자연히 이미 개발 훼손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도가 유치해 온 관광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그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자가 여러 번 손바꿈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외국 자본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 국내 자본이 와서 투자를 했던 거 좋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 앞에 과정을 다 생략하고 네. 제주도가 외국 자본의 땅을 판다?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좋습니다. 맞지 않는 그러면 얘기입니다. 그 오라관광단지가 이제 JCC로 넘어가면서 지금 부지가 더 확장됐죠. 네. 몇 퍼센트 더 확장됐습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네.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다 많은 아시지 확충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주가 쓰레기 대란, 오피스,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영동 인구가 넘어서는 그런 생활 인구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면 앞으로 이런 환경 수용력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정과 공존 제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예. 그 폐기물 그리고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체 처리들을 네. 하도록 저희가 이 환경 이 영향 평가 과정에서 환경 심의 과정에서도 이 보완 조치를 시켰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은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는 원래 그 법상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면제가 됐고 그 대신 전문 환경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그 오라관광단지 또한 KEI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그 국책 사업을 할 때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 같은 환경부 산하의 그 공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라관광단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걸 혹시 지사님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해 그 주십시오. 한국 환경영향 정책평가연구원 검토 의견에서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13개의 검토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생활용수 공급이라든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주기 단축 등 6개는 전부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 원형 보존 지역을 설정해서 일부 토지를 재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반영을 했고 미반영이 3가지입니다. 미반영은 그 체육시설이나 상업시설 뭐 이런 숙박시설 개발들을 배제할 수 있는지 뭐 등등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 환경영향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은 그야말로 검토 의견이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의사결정에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건 맞죠, 정의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예. 13개 중에 10개는 반영했고 그중에 예. 3개를 이거는 힘들다고 해서 미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총괄 의견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읽어보고 반영을 안 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KI 의견서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지구는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와 연접하여 있어 생태적 완충지역의 역할을 하며 경관보전지구 1등급 오름, 11지 오름을 비롯해서 지하수 자연보전지구 1,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2등급 등 보전지구 비율이 높아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 제일 첫 문장에. 다음에 또 있습니다. 토지 환경 분야 토지 이용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해 평화로와 산록남로, 산록북로, 천백로 등의 한라산 방면의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자산 보전 및 중산간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다운 평가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350평방미터 규모의 공강단지를 중산간 지역에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안 읽어봤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주도가 새롭게 거기를 개발한다면 사실 그 지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20여 년 전부터 이미 오락 관광단지로 관광단지 개발을 전제로 지정되어 가지고 온갖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다가 나가고 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투자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인데 이걸 20년도로 되돌려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아주 지사께서가 어렵다고 청정과 공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극동건설이 지금 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사업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절로 산스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중산간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개발 사업 절차 이행 중인 사업도 지사님의 중산간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보류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절실한 찬스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 부분은 안 된다. 정말 중산간 지역이고 청정과 공존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사님이 저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 우리가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이 사실 절대적인 보전구역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선은 처음에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그었는데 사실 그것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일단 선언을 해놓고 그 후에 우리 도시계획으로 이걸 구체화해서 이제 방침으로 반영을 시켰죠. 이 오라 관광단지는 산록도로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게 20여 년 전부터 이미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 있었고 이미 30%가량 개발 공정이 진행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을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사가지고 또 일정 부분 보관을 하던가 이제 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고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어떤 사업자 편에 들면서 계속 이게 추진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환경자원 총량제 알다시피 15억 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91%가 적용하면 개발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 시민의 가장 머리 같은 곳이고 경관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수 문제, 지하수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지역 상권의 문제 10가지, 100가지도 나열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지사님께서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적극 밤새면서 고민해가지고 이게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해서 제주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도민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자본검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20여 년 동안 개발을 될랑말랑 이렇게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본검증을 해서 만약에 이번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끝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의 검증,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6조이 넘는 사업, 제주도 개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을 하면서 자본 검증을 안 하고 이 절차들을 이행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신구범 전 지사께서도 그럴 리가 없다, 강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검증 해보셨습니까? 하고 이거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만약에 문제 있으면 이제는 하지 말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언제 답변을 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그 자본 검증 문제는 이 환경에 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본 검증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이 권한들을 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절차에 대한 이 규정 자체가 이것을 환경 영향, 경관,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영향을 재해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들을 거친 다음에, 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들을 쭉 거치고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온 다음에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내는데 그때의 자본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문제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한 몇 년 언제 고쳐졌습니까? 과거에는 처음에 요 인가를 낼 때 아예 그 자본 조달 계획을 내도록 돼 있었는데 중간에 재취임하기 훨씬 전에 이게 고쳐져 가지고 그게 나중으로 옮겨간 겁니다. 저는 차제 이번 오라관광단지 교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실컷 절차 진행해 놓고 나중에 자본에 문제 있으면은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것을 병행 심사하도록 저는 최소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지사님이 최종 인허가권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허가에 최종 결정해야 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나중에 도입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 사업은 너무나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고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도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졌습니다. 자본 검증 문제. 그러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 전이라도 자본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적격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최종적인 의결 단계입니다. 동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자본 검증을 해가지고 그런 서류까지 포함해가지고 도민의 대표기관은 우위에 제출을 해야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충분히 보고 환경도 보고 지역 경제 영향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 검증도 하나도 안 하고 도의회에 이거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겁니다.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는 최종 단계라 그러셨는데 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아직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이 안 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돼 있는 거고요. 의회의 동의는 환경영향평가에 한정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검증 내용이 지금 도의회에 제출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의회의 동의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본 검증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증 기관들의 의견서까지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현재 제도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까지 거쳐지면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본 조달 계획을 포함한 아주 상세한 설계 같은 것들을 내면 그때 도가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최종 이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그 단계에서 이게 검증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지사님 그거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또 이제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마지막 절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긁어졌을 때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자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먹튀가 발생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또 도의회는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이걸 제도가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사께서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전문가들을 꾸려가지고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만들고 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행정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다른 환경영향평가할 때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회 동의 끝나면 그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다른 환경영향평가할 때 자본검증 보고서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시보다도 가장 큰 부분이고 외국 자본이고 가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특히 외국 자본이면서도 이 자본이 어디서 온 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하우싱 인베스트먼트, 조세 피처 어디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분석은 어느 정도 해보셨겠죠, 시사께서. 버진 아일랜드 악명 높은 조세 피처에 있는 자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제주 땅이 마라도 면적 12배가 넘어갔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 안 합니까? 그리고 개발 사업 인허가 이후에 시사께서는 얼마 정도 이 땅값이 뛸 거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당 추가 구입 매진은 평당 5만 원 정도. 기존의 땅은 10만 원 정도로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뛸 것 같습니까? 인허가 되는 순간 적어도 10배, 평당 100만 원. 적어도 박영조 회장은 평당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국부 유출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기실,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의 어떤 그 성격, 그 다음 사업이 과연 충실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우리 행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초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지니아 아일랜드 등등 이런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제출을 받아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제3의 기관들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로는 화롱그룹이 51%를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강효식 의원님의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1% 건데 화롱이라는 집단은 인터넷만 쳐보면 중국에 다 나오는 중국 유수의 기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조세 접비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예. 모든 자료를 예. 그게 정확한 시점에 절차가 되고 저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의회든 우리 도민사회에다가 전반적으로 검증 하기 결과를 때문에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그때 전반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의원님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사실은 여기서 그 부분, 근데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일일이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 될지도 모르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짚어봐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저는 조금 저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 자본이 아니, 조세 도피체에 있는 아니 페이퍼 잠깐만 컴퍼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할 겁니다.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박영조 회장께서 지금 이 자본의 100% 주주는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죠? 네. 박영조 회장이 지금 JCC의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분인데 이 회장이라는 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인지 들통난 건 지사님도 인정하잖아요. 지금 주주 구성의 51%가 화롱그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 주식을 자기 아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법무법인 세종에서 나온 걸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PPT 지금 4번 좀 틀어보세요. 3번이요. 3번 PPT 3번. 박영조 회장이라는 이런 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주는 이렇지 않고 지금 현재 그 JCC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JCC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박영조 회장입니까? 자, PPT 1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박영조 회장은 2016년 12월에 대표이사 사임을 해서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지사님. 중화인민공화국 왕핑후아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1971년생이에요. 그래서 캐면 캘수록 누구의 자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왕핑후아 한번 누군지 만나보신 공직자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대규모 사업 인허가 과정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2번 PPT 틀어보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는 박영조 대표이사 명의로 도의에다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올렸어요. 책자하고 같이.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전문가니까.
사업인가사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박영주 그 처음에 사업인가 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예. 그 사업 계획 자체가 처음에 박영주로 제출돼 있고 그렇죠. 처음은 그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이 현재 안 시점에서는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자로 올려야죠. 법인 그게 변경이 됐지. 지금 이 사업 계획 자체는 그 후속 변경 절차를 아직 안 밟은 거죠. 대표이사로 이런 자격 것들이 없는 전부 사람의 증거가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도 유의미한 겁니까? 우리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아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건 뭐 법적인 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진 않지만 지금 강경식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몇 가지 문제, 실제 주주가 누구고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자본 조달에 대한 실제 책임자가 누군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강도 높게 이 부분을 검증을 하고 나중에 실제 주주와 실제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사람이 우리 도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올릴 때 실제 대표이사인 그 대표이사가 한번 그래도 담당 국장이든 누구하고든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도의에다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사람 이름으로 올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덥석 받아가지고 도의에 올리고, 이거는 도의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겁니다.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의에서 이렇게 동의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법률적으로 모든 책임을 이인받았다 하더라도 동의안은 현 대표자 명의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 한번 신원 검증을 해봤나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예? 정말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상권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절차가 미흡한 속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다 자료를 제출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최종 제대로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심사를 그때까지 도에서 그런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까지는 심사를 절대 보류하는 게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로서의 사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